이제 초급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만 설명할게요. 제가 욕심부려서 너무 많이 갔더니 아니 이 교재 이거 원본 교재 있죠? 원본 교재 14페이지 위장 기능 분석. 네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일단 순서를 조금 연동기는 흡수기. 연동이 뭐예요? 네. 음식물을 섞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움직이는 연속 동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움직이는 기능을 연동 기능이에요. 흡수 기능이 뭐예요? 소화된 걸 흡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연동 기능,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불량이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묻어있으면 문제거든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생기는 거를 하나씩. 여기서 소장, 대장, 위소장, 대장이 연동운동이 안 되고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소화불량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니까 세포가 독소가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에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도와주는 기전은 뭐예요? 장내 잘 흡수되고 우리 장에서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게 유산균, 식이섬유. 그다음에 연동 기능을 외우세요. 칼슘, 마그네슘, 탄화질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위장, 소장, 일각을 딱 정리하셔야 되는 게 위장의 주된 역할은 뭐예요? 소화. 소장의 주된 역할은 흡수. 일장의 주된 역할은 일상. 수업입니다. 대전을 잘합니다. 자, 그러면 소화를 하려면 위장에서는 소화를 시키는 소화 효소가 분비된다고 하는 거죠. 자, 위장에서 소화 효소는 자, 미경세포, 뭐 주세포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분비되는 세포는 미산,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펩시노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펩시노겐이 미산에 의해서 펩신이라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로 바뀌어요. 펩시노겐이 오프 상태에서 스위치가 켜져가지고 온으로 바꿔주는 것을 미산이 합니다. 그러면 소화효소가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위장 보세요. 여기에서 이 효소 범위가 지금 뭐지 59에서 65는 60이잖아요. 정상 범위 있지만 효소가 지금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미산이 점점 분비가 줄어들잖아요.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비활성형, 이거는 활성형. 활성화시켜주는 효소 역할을 할 때 미산이 역할을 합니다. 미산을 분석을 해보시면 위에서 나오는 염산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이온하고 염소이온이 합쳐져서 염산이라고 하는 뭐냐면 강한 산이 나옵니다. 이건 pH 1.1에서 2 사이에 아주 강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전환시킵니다. 물론 이거를 보호하는 점액이 또 나와요. 뮤신이라고 누가 합니까? 수장님 강산이 나오고 이 빵꾸 안 나요? 빵꾸 나죠. 빵꾸 나지 않게 또 뭐냐면 점액이 또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위산과 펩시노겐 알아두셔야 되고 위산은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전환시키는 두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하고 무엇이 나와요? 위산하고 펩시노겐이
소화효소로 분비돼요. 근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위산에 의해서 뭐로 바뀌어요? 펩신. 그러면 여러분 펩신은 뭐냐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단백질 분해 효소. 단백질을 소화시켜서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요게 활성화돼야 돼요.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산. 이산 분비가 줄어드는 사람이 있겠죠. 이산 분비가 60점밖에 안 되잖아요. 최소 63, 64, 65. 이게 줄어드는 게 뭐냐면 저염식. 저염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염산이 만들어질 때 수소하고 염소 있죠. 이 염소는 나트륨하고 염소가 합쳐져서 염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저염식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예 국물도 안 먹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국물은 미역국이나 뭐 이런 거 순한 국물들 있죠. 그런 국물들 아예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너무 안 먹어도 이 뭐냐면 이 살이 안 빠져요. 그리고 또 소금을 너무 안 먹어도 이 살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여러분 좋은 소금을 먹는 게 가장 도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요 개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소금을 안 먹는다 하신 분은 아예 안 드신다. 극단적인 저염식을 한다. 여기는 다 고염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먹는 적절한 소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소하고 염소가 만나서 위산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극단적인 저염식을 하면 위산이 안 만들어요.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전환이 안 돼요.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위산이 잘 분비 안 돼서 뭐냐면 항상 더부룩한 이걸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효소는 줄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줄어든 사람들은 뭘 의심해 봐야 돼요? 극단적인 저염식 의심해 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연동기능. 자, 위장의 연동기능은 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위가 움직이려면 이것도 근육으로 돼 있잖아요. 움직이려면 수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축하려면 칼슘. 이게 이완하려면 마그네슘하고 NO, 산화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도 칼슘, 마그네슘, 산화지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디스토레이트하고 유노겐을 같이 먹는 게 도움을 주십니다. 연동기능.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연동기능이 위장에도 있고 소장에도 있고 기장에도 있죠. 모든 연동기능이 떨어지면 뭘 보강하면 돼요? 칼슘, 마그네슘, 산화질소를 또 보강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연동기능하고 효소는 정리되셨죠? 수축할 때 칼슘, 이완할 때 마그네슘하고 산화질소.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흡수가 안 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 위장에서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의 대부분은 담력병이에요. 담력병이 뭐냐면요,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외부 점막이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데 여기가 굳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논문으로 밝혀낸 사람이 최시영 한방병원 원장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만 있는 특이한 질병이 전염병이에요. 스트레스를 너무 막 받아가지고 뭐냐면 위가 외부 벽이 딱딱해져요.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콜라겐 10스푼에 제수증 5스푼 드시면 고쳐집니다. 저희 담력병 걸린 사람 다 저희 그룹에서는 이걸로 고쳤어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콜라겐 10스푼에 제수증 5스푼 넣은 적 근거를 이 책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야 이건 정말 마음입니다. 이식가로 위축성 위염, 그 다음에 장사기 화생, 그 다음에 위암의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위가 잘 안 움직여요. 딱딱해지고. 그래서 이분이
천연 콜라겐을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먹으라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쌌겠죠.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많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콜라겐을 메가로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메가로 먹이니까 다들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감정병이나 이런 윈병을 윈축성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장상기화제. 위암 전 단계 있는 이런 분들은 처음에 비율을 전부 다 뷰티 있잖아요. 뷰티 콜라겐. 뷰티하고 뷰티하고 비율을 항상 2대1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2대1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힘든 사람은 2스푼에 1스푼씩 해서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왜 이걸 했냐면 토하는 것만 먹자마자 구토를 했거든요. 봐보세요. 콜라겐이 들어가서 땡기를 하고 이제 뭔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자꾸 힘드니까 먹자마자 토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한 번 해가지고 아주 저녁에서 3일간 드시라고요. 3일. 3일 뒤에는 어떻게 있을까요? 4스푼에 또 3일 지나서 6스푼에 3. 또 3일 지나서 8스푼에 4. 또 3일 지나서 10스푼에 5. 이렇게 했더니 가랑비에 엎쳤듯이 못 먹는 사람들도 전체로 먹기 시작합니다. 파트너들 중에 반드시 식품 먹고 토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봤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했더니 복원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스푼에 5스푼 정도 먹기 시작을 하면요. 웬만한 질병이 다 낫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냐면 땜질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한번 이게 적응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3일 지나고 나면 아침, 점심 그 다음에 또 3일 지나고 나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만성질환은 한 2달에서 3달 정도 저것만 먹었어요. 그때 웬만한 물병이라든가 이런 게 싹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하게 내가 의사가 아니고 약사가 아니더라도 논문적 근거로 우리가 대부분 이런 거 해보니까 의사학적으로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냥 뭐 일쪽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방법론을 그렇게 해서 그리고 뷰티 콜라겐은 접착제잖아요. 그 건물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금이 가잖아요. 금이 간 데다 페인트를 칠해야 돼요? 시멘트를 발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뭐하고 있냐면 페인트 칠하고 있어요. 안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멘트 같은 접착제를 바르는 것이 1번이라고 해서 기능이 노화되고 퇴화되는 것의 원인을 우리가 저 책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설명을 할 때 무조건 우리 그 PM3.4부터 권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뭘로 바로 바꿔주면 돼요? 뷰티하고 제슈처.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고 고객하고 관계성이 좋아집니다. 이건 엄청난 노하우예요. 우리 여러분 임상하기까지 4년 걸렸어요. 이거 4년짜리를 그냥 한순간에 다 알려주신 거예요. 표정이 딸딸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 상담할 때 PM3.4부터 먼저 하지 말고 안 좋은 사람 딱 상담해보면 알아요. 속이 쓰리고 항상 위장약 먹었던 사람들 있죠. 먹으면 거의 토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위축성이 아니라 만땅에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주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소당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밀가루 음식. 밀가루 음식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루텐입니다. 이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80%.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껌딱지 같은 글루텐이 이 장 점막에 다 달라붙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끼리 부딪혀가지고 또 찢어지는 장면을 주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라떼 많이 드시는 거예요. 카페 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라떼 있잖아요. 유당이 들어있는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유당 불의 요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음식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튀긴 음식. 여러분 튀긴 음식의 문제는 뭐냐면 당독소라고 합니다. 혈당하고 단백질이 산화되는 걸 나타나는 체지방 강화 물질을 당독소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튀긴 음식이가 당독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 점막을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위험한 호모시스템. 아까 배우셨죠? 메치오닌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단백질 찌꺼기. 이것들이 장 점막을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거를 원적으로 여러분이 상담하실 줄 알면 소장의 흡수 기능, 연동 기능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아까 똑같아요. 솔루션은 뭘로 가요? 뷰티, 배출추, 배때일 비율은 2대 1부터 시작을 해라. 너무 안 좋은 사람. 근데 먹여보세요. 10스푼에 5스푼 잘 먹는 사람들이 가고요. 근데 유독 구토하거나 토하는 사람. 잘 먹다가 3일 뒤에 막 토하고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연동기능 떨어지신 분하고 뭘로 가라겠어요? 연동기능은 움직인다고 했죠? 연속적으로 움직인다.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근육이잖아요. 이 소장 기능. 근육이 수축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칼슘. 이완하려고 하면 마그네슘하고 산화질소. 이 스토이크하고 유노겐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거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유산균이 파워에 만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을 우리가 해보니까 밀식주내가 당 떨어질 때 파워를 한 포를 먹였더니 굉장히 좋아진 사례가 많아서 소장에 문제가 많은 사람은 아침에 안 먹고 저희가 밀식주내 이걸 먹으시면서 이걸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그룹 안에서 임상했던 거니까 여러분 꼭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충기 소장님이 말하더라 하면 안 돼요. 이분이 아셨어요. 이신가로 왔어요. 아셨죠? 어디 가서 내 이름 나오게 되는 이 박사님 전문이가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한 거 아니니까 항상 어떤 식의 원인이 됐는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흡수가 떨어진 사람을 봤더니 기생충이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기생충은 소장에 몇천 마리 있는 사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 배가 아파서 갔더니 소장에 해충이 막 몇천 마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절제를 해보니까 그걸 다 꺼내가지고 살았더라고요. 누구나 있어요. 근데 적절하게 여러분이 회를 많이 먹거나 고기를 많이 먹으시면 그냥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냥 드세요. 내 영양소를 알면 누가 다 먹어요? 기생충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를 드시거나 고기류를 많이 드실 때는 한 번씩 드시는 게 좋다. 뭘 높이기 위해서? 분하게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안 그러면 누가 다 주워 먹어요? 기생충이 다 주워 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높여주시고. 자, 그다음에 기장에서 빈혈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연동 기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왼쪽으로 나타나겠죠? 기장에서 연동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연동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장이 몇 페이지 있나요? 17페이지. 연동 기능이 떨어져
자, 그래서 여러분이 흡수율이 대체로 떨어지는 것은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을 꼭 연구를 해요. 흡수율에서 뭐하고 뭐요?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의 문제점을 찾으셔야 돼요. 흡수율이 왜 떨어진다고 했어요? 아까 밀가루 음식 많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이요? 라떼, 우유가 들어있는 튀긴 음식 많이 드세요. 그 다음에가 뭘까요? 그 다음에가 술을 좋아하시는 알코올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흡수기능 유독 떨어지신 분은 그 사람이 먹거리를 검사를 해보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장의 흡수가 잘 될까 안 될까? 확 줄어듭니다. 어떤 쪽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연동기능 칼슘, 마그네슘하고 산화질소가 들어있는 미스토레이트 기능에 위장 기능, 장 기능에 문제가 왔을 때는 두피하고 제시축 2대1 비율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소장하고 미장은 장의 세균이 줄어들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좋은 균이 줄어들니까. 자, 유해균하고 유해균 비율이 몇 대 몇이야 돼요? 85대 15. 자, 이거는 병균장애 오염을 부른다. 논문의 근거입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버나든 제슨 박사가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가장 좋은 장애 상태를 85대 15. 근데 50%가 무슨 균이냐? 중간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으면 튀긴 음식 라떼 뭐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이 50%의 중간균이 어디로 달라붙어요? 유해균으로. 내가 불떼기를 먹고 좋은 생각을 하면 어디로 달라붙어요? 유해균으로. 그러니까 장이 건강한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 분위기 싸네요. 이 중간균의 50%가 음식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나쁜 쪽으로 달라붙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장 건강을 결정하는 거는 뭐냐면 음식이 고르고 나다.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유익균이 늘어나냐, 유익균이 증식을 하냐.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면 식습관, 생활습관을 돌이켜 보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내 압력계수가 올라간 사람들은 방구를 잘 끼고 속이 늘 더부룩하고 그렇습니다. 정리되셨어요? 어떻게 상관을 열었지? 자, 그리고 이제 정리만 해보세요. 결론은 뭐예요? 소화는 소화 효소를 정리해야 되고 연동 기능은 수축 이완을 정리해야 되고 흡수 기능은 식습관, 생활습관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어떻게 적절히 넣을 것인가. 저희 같은 경우 3일 해독을 있잖아요. 파워 칵테일 5번, 셰이크에 미스터레이트 5번, 이렇게 먹어요. 3일. 그 중간중간에 10시, 11시, 2시, 3시를 액티바이브를 6스푼씩 해가지고 3일 해독을 뭐냐면 PM 3순사로 마실게요. 왜 그러냐면 하도 막 제일 쉬운 막 그루틴을 막 10스푼, 5스푼 먹은 사람,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못 먹어요. 나는 3개밖에 없는데 또 살아가니까 힘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도착하자마자 아예 뭐냐면 3일간의 해독을 시켜요. 그러니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방구가 나온다. 제일 많은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먹었더니 원인 한강을 그럴 때 3일 동안 줄줄줄 설사를 한다. 뭐 이런 게 가장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가렵다. 막 가스가 배출이 안 되니까 피부로 다 올라가요. 너무 가렵대요. 그래서 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분이 그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3일에도 일주일에도 한 달에도 해독을 어떻게 갈 것인가는 제품별로 내가 임상되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가지고 전달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5포, 15포 먹어보시면 어머, 대단하시네요.
먹었더니 어떤 증상이 나왔어요? 네.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야 증상이 올라오고. 몸이 회복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3일간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해보시면 결과를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디로 가냐면요. 20페이지 간 기능 분석 보고서로 가겠습니다. 자, 간 기능 분석 보고서에다가 메뉴에다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메뉴 쪽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자, 모든 영양소하고 수분하고 피는 다 어디로 와요? 간으로 오죠.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피에 있는 독소를 해독을 못하죠. 피는 약해지고 걸쭉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피는 탁해지니까 무슨 피가 돼요? 탁한 피가 되죠. 혈액안에 뭐가 증가돼요? 독소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간의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비타민 A, C, D, 셀레늄, 비타민 B9, 파이토케미칼, 그 다음에 코크텐, 알파리포익산,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이런 영양소들이 충분히 있어야만이 간의 해독 기능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파워카티라고 리스토레이트하고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뭘로 만들어요? 단백질로 만들죠. 웨이하고. 코큐텐은 여러분 어디 들어있어요? G, 오리지널. 결국은 피해 제품 다 먹으면 건강해요. 해독 기능이 올라가요. 시켜줘. 정말 이거 이해되세요? 이 말 이해되세요? 글루타치온,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이런 비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간에 합성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피는 어때요? 탁해지고 걸쭉해져요. 그러니까 탁한 피가 증가하면서 독소도 어때요? 점점 증가해요. 그러면 이 탁해진 피 안에 들어있는 기름진 거기들이 혈관을 막으면 혈관 질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혈관 질환이 생기겠죠. 그래서 뇌혈관을 막으면 뭘로 돌아가셔요? 뇌혈관.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 그러면 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간에 무슨 기능을 회복하는 건가요? 간의 해독 기능. 그러면 간의 해독에 가장 좋은 물질이 뭐예요? 글루타치온하고 밀크시스. 여러분 밀크시스를 어디 들어있냐면 링크. 우리나라에는 약으로 지정되는 것도 많아요. 약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약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토로 다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혹시 그거 진행되고 있나 봐도 켜진 거. 과거로는 진행 안 했죠.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막 올린 거야. 또 바뀌었어요.